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이컴포넌트고요. 아이컴포넌트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컴포넌트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보게 된다면은 이 PC와 코티드 필름과 PMMA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사용 용도를 보게 된다면 이 PC는 도강판용 필름으로 사용되며 주로 노트북, 태블릿 등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PC는 폴리카보네이트를 뜻하고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보통 일반적인 전자기기 중에서 LCD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티드 필름 같은 경우는 이 배리어 코팅 필름으로서 TV용 인캡슐레이션, 디스플레이용 필름,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IT 기기의 평반 디스플레이 필름 및 봉지재로 기판에 적용되는 필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코티드 중에서도 PET로 만든 배리어 코팅 필름은 플렉시블 OLED 패널에서 이제 봉지재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티드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용뿐만 아니라 ELS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EL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디스플레이 쪽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ELS 쪽은 제외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PC 쪽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에 PC 쪽에 대한 매출액이 상승이 되려면 이 LCD 패널 출하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이 LCD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기 LCD TV 패널 출하량 증가 글로벌 스포츠 행사 수요 기대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1분기 LCD 패널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5.3% 증가한 5,580만 대로 추정된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에는 TV 패널 가격이 인상돼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0.5% 증가한 6,15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LCD 패널 출하량은 약 3.4% 상승해 약 2억 4,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1분기 LC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파리 올림픽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월드컵이나 이제 올림픽 같은 큰 대형 행사가 있었을 때는 이제 유럽 지역 쪽에서 이 TV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1분기에는 LCD TV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LCD TV 패널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 컴포넌트가 생각보다 수혜를 많이 못 받을 수가 있는 게 결국 이제 그 아이 컴포넌트는 이 PC나 뭐 배려 코팅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LCD 패널 출하에서 굉장히 공장 가동률을 조금 낮게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매각 이슈가 슬슬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최소한에 대한 LCD 가동률만 유지하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인 가동률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PC 필름 쪽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지 못할 수가 있는 점도 이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티드 베어링 필름에서도 배리어 코팅 필름 쪽에서도 이제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최근에 이제 그 패널 출하량이 조금은 이제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패널 출하량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1분기가 약 4,170만 대로 이제 23년도 1분기보다 약 900만 대 조금 안 되게 800만 대 조금 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 2분기 패널 출하량과 2023년도 2분기 패널 출하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약 1,300만 대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2024년도 1분기에는 970만 대, 2024년도 2분기에는 850만 대 정도로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에 비교해서 이제 각각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전보다 9% 정도 패널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약 22%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이 줄어들었을까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옆에 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 중국 기업인 비보와 오너와 오포, 화웨이, 샤오미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2023년도 상반기보다 2024년도 1, 2분기 때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기업 쪽에서는 왜 패널 출하량이 증가했을까라는 걸 보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하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64%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맞는 패널 공급량이 출하량이 늘어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23년도 2분기부터 저가 플렉시블 OLED 패널이 이제 납품이 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채택이 많이 되게 되면서 다른 중국 기업들이 이 저가 플렉시블 OLED 라인을 쓰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애플 쪽에 대한 이제 판매량도 줄어들고, 이 판매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애플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이 소폭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아이 컴포넌트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생각보다는 많이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4년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매출액을 올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염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변수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이 아이 컴포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래도 이제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24년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매출액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컴포넌트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 뭐 추세 자체로는 뭐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뭐 저점인 4,770원 부근부터 반등이 크게 오게 되면서 이제 9,990원까지 갔지만은 결국에 이제 이 부분에서 큰 눌림이 오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고, 중간에 이제 반등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 6,000원 부분에서는 이제 눌림이 오게 되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하락이 오다 보니까는 60평선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120평선과의 데드 크로스가 예정이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흐름도 현재 하방의 힘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이 컴포넌트가 어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있는 부분에서는 소폭 눌림이 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는 이 부분에서 바닥을 잘 만들어 주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6,000원 부분을 깔끔하게 돌파해 주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이제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아이 컴포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